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책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듯 두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엄마가 쓴 수필집 정미자 수필가의 엄마도 사랑받고 싶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입니다. 오늘은 책 특성상 책 내용을 간추려서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프롤로그에서 작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가는 것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살아왔다. 하지만 환갑은 조금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61세를 건강하게 맞이한다는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덤 같은 나머지 인생을 조금 더 진지하게 맞이하고 축하하고 싶었다. 남편과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가슴이 울컥울컥하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급기야 남편 앞에서 30범벅을 쏟아내고야 말았다.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보내는 것이 너무 섭섭했다. 이 눈물은 꼭 자식들이 환갑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은 아니라고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주는 위로의 눈물이라고 이유를 찾으려 했다.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날이 적고 어쩔 수 없이 삶 주위를 머뭇거릴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직감하는 나이가 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엮여서 눈물을 흘린 것 같았다. 남편은 나 몰래 환갑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긴 자료를 뽑아 아이들에게 보냈다. 거기다가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운다는 이야기까지 보탰나 보다. 생일밤 11시에 갑자기 아이들이 케이크와 꽃을 들고 들이닥쳤다. 책을 내기 위해 아이들에게 써주었던 많은 편지들을 정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회상해 본다. 모든 편지와 환갑날에 했던 나의 행동들이 항상 아이들에게 나 좀 봐달라고, 나 여기 있는 것 좀 알아달라고 은근히 알려주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나를 향한 아이들의 웃음이, 포옹이, 뽀뽀가 나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보상인 듯 칭얼거리는 아이처럼 보채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사실 지금도 나는 엄마로서 계속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애들아, 엄마는 지금도 사랑받고 싶어. 다음은 11쪽 뽀뽀가 필요해.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키웠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을 자격이 있나? 사실 나보다 자식을 훨씬 더 훌륭하게 키운 사람들이 많다. 그분들에게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솔직히 특별하다 할 만한 것이 없다. 딱 꼬집어서 이런 방법이에요 할 만한 것이 정말로 없다. 굳이 방법을 말하라 한다면 아마도 두서없는 여러 사건들을 기억해내고 거기에 의미를 붙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한 가지 메인 줄기는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나의 애정행각, 바로 그것이다. 엄마인 내가 아이들에게 안아달라고 뽀뽀해달라고 보챈다.
나에게 부탁을 하면 나는 절대로 그냥 해주지 않는다. 뽀뽀 3번 해주면 들어준다는 조건을 단다. 또 뽀뽀를 해주지 않거나 앉지 못하게 하면 나는 삐지기도 한다. 30이 넘은 아들은 지금도 뽀뽀를 알아서 잘해주며 나의 뽀뽀 세례를 싫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딸은 중학교 2학년쯤부터는 사춘기였는지 뽀뽀하는 것을 싫어했다. 억지로 얼굴을 내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여 정말로 섭섭한 적도 많았다. 그래도 나는 줄기차게 뽀뽀를 요구했다. 때로는 윽박지르며 신경질을 더 내기도 했다. 13쪽.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집에서 화장실 갈 때나 부엌에 볼 일이 있거나 혹은 서로 오가며 마주칠 때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윙크를 하거나 뽀뽀하는 신용으로 입을 쭉 내밀거나 실제 뽀뽀를 하거나 포옹을 하고 지나쳤다. 집에 하루 종일 있는 날은 아마도 수십 번은 뽀뽀를 하고 포옹을 했을 것이다. 아침에 잠을 깨울 때는 얼굴에 뽀뽀 세례를 퍼부었다. 혹 야단친 일이 있어도 자기 전에 꼭 뽀뽀와 포옹으로 끝을 냈다. 16쪽. 애칭도 소망을 담아서. 난 아이들에게 기쁨 주는 천사라고 길게 부른다. 정말 부르는 대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전율을 느낄 때가 있다.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버이날 편지를 보내왔는데 머릿말에 이렇게 썼다. 엄마, 저 기쁨 주는 천사예요. 자신을 기쁨 주는 천사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정말로 기쁨 주는 천사가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안심이 되었다. 19쪽.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둘 다 기숙사 생활을 했다.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은 2주일에 한 번 집에 오면 절대 각자의 방에서 재우지 않았다. 거실에 이불을 깔고 함께 손을 잡고 잤다. 남편, 아들, 나, 딸 순서로 나란히 누워서 테레비를 보며 온갖 훈수를 떨다가 포옹하고 뽀뽀하고 손까지 잡고 잠을 잤다. 30이 넘은 아이들이 집에 오면 지금도 당연히 거실에서 함께 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은 25쪽. 70세의 딸이 없는 것은 7세의 엄마가 없는 것과 같다. 딸에게서 그림과 문구가 카톡으로 왔다. 70세의 딸이 없는 것은 7세의 엄마가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이 울컥했다. 이런 문구를 보낸 딸이 너무 고마웠다. 요즘은 정말 딸을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딸도 그런 엄마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다. 다음은 51쪽.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 야야, 엄마가 잔소리 좀 한다고 그런 욕을 하면 누가 자식 키우고 싶겠니? 엄마는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잔소리 듣기 싫다고 욕하면 엄마 기분이 어떨 것 같냐? 너만 엄마에게서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줄 아니? 엄마도 엄마 사랑한다는, 고맙다는, 수고 많다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 해. 너희들한테서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어떤 연구에서 5명씩 2팀을 나누어서 A팀에게는 30분 동안 싸우는 영화를 보여주고 B팀에게는 남을 도와주고 협동하는 영화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한 명씩 좁은 복도를 지나가게 했다. 성인 한 명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아이를 툭 치게 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반응을 촬영한 연구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싸우는 영화를 본 5명 중 4명은 자신을 치고 지나가며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어이없다는 듯 흘겨보거나 뒤에서 욕을 했다.
하지만 B팀의 아이들 5명은 모두 설령 자신이 친 것이 아니더라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듯 정미자 수필가는 지나칠 정도의 스킨십과 꾸준한 대화로 자녀를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 덕분에 아들은 카이스트, 딸은 홍대 미대를 졸업, 인성 좋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청년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어 번역가로 활동 중인 정미자 수필가는 2017년 문학저널로 등단하여 현재 춘천문학, 강원 펜문학, 춘천여성문학, 문체, 동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엄마도 사랑받고 싶어는 2021년 도서출판 산책에서 펴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